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 놀란 가슴, 이번 주에는 밑에 선이 있으니 또다시 놀랄까 두렵고 겁이 나죠.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 우리에게는 연준이 있다. 왜 연준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 자,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대선 투표 결과 후의 불확실성. 사실 이게 우리가 걱정하는 가장 큰 그 증시의 악재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연준이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 만약에 증시가 폭락하거나 큰 하락이 있다 그랬을 때는 분명 연준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부터 그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그 다음에 미국의 3대 지수죠. 나스닥, S&P 500 현재 정확하게 위치 차트상으로 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다우지수 일간 차트입니다. 200일선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시간 금요일 종가가 26,501포인트. 그런데 차트상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 저기에서 버티고 반등한다면 최고의 그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P 500과 나스닥의 일간 차트입니다. S&P 500과 나스닥의 일간 차트는 서로 너무나 비슷하죠. 왜 S&P 500과 나스닥 차트가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느냐? S&P 500에서 빅테크 5 이 5개 주식만 하더라도 S&P 500 인덱스 시가총액의 무려 20%를 차지하죠. 즉 기술주가 S&P 500을 상당히 흐름을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스닥은 전체가 다 기술주니까 당연히 S&P 500과 나스닥은 거의 유사한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 왼쪽에 S&P 500, 200일선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그리고 오른쪽 나스닥 지수,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토마스 르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만스닥, 10,000포인트까지 하락할 여지가 차트상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3대 지수의 흐름을 ETF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다우지수 그러면 가치주죠. 우리가 밸류 스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가치주 ETF, 뱅가드 가치주 ETF, VTB가 있습니다. VTB라고 하죠. 이 가치주 ETF 차트를 보면 다우지수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입니다. 200일선에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어떻게든 거기서 하락을 막기 위해서 왼쪽 보이죠? 보이고 있고. 그런데 가치주 ETF만 보면 지수 전체가 다 연초 고점을 넘어섰지만 가치주 ETF는 3월 지난 2월 고점에 근처도 오지 않았다. 즉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민주당 대선 그 다음에 민주당 상원이 한꺼번에 수입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가치주에서는 상승할 여력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두 번째 이제 나스닥 기술주를 대표하는 비대면 인터넷 종목들을 모아놓은 ETF, FDN 차트입니다. FDN, 나스닥 지수 차트와 거의 유사합니다. 오른쪽 끝에 보면 지금 이제 187, 5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하회했고요. 최악의 경우 아직도 10% 정도 더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즉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3대 지수,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전체적으로 다 하락했죠. 그런데 기술주 중심, 나스닥이 가장 크게 금요일 특히 미국 시간 금요일에 많이 하락했고 S&P 500 기술주가 좌우하고 있죠. 흐름을 좌우하고 있는 이 두 전체 흐름을 보면 즉 기술주 중심의 증시 하락이 지난주의 특징이었죠. 그렇다면 이 기술주 중심 하락의 숨은 배경, 이걸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표면 뒤
표면은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금요일날 종가에 거셌기 때문에 이번 주도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숨은 진실, 숨은 배경은 왜 기술주 중심이 많이 하락했는지 그걸 알아볼 필요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의 대선과 상원이 한꺼번에 승리, 수입 가능성이 증시에 10월 초만 해도 이게 그래 우리는 민주당이 하게 되면 결국 부양책은 더 많이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으로 상승하다가 희한하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10월 셋째 주, 네 번째 주에는 민주당이 대선과 상원을 다 승리하면 이거 증시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승리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수입을 하면 지난주에 시장이 걱정했던 건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빅테크 독점. 빅테크 5 주식들이 반독점 위원회에 소환돼서 강제로 쪼개질 가능성도 있다. 반독점 판정 가능성이 올라간다, 상승한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기술주 중심이 하락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인프라 투자 및 대형 부양책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에 했던 대규모 감세, 법인세 감세를 되돌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두 가지 반영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나 대형 부양책이 나오면 다우지수는 상승할, 가치주 중심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세금 인상을 한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버는 빅테크 기술주 종목들에 더 타격이 있겠죠. 이런 점을 감안해서 민주당의 수입 가능성이 지난주 증시를 흔들었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누가 이기든, 즉 트럼프가 이기든 바이든이 이기든 연말 이내 부양책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런 뉴스가 지난주 내내 계속 월스트리트저널, CNBC 등에 계속 회자가 됐어요. 그러면 왜 누가 이기든 부양책 추진, 연말 이내 추진이 어렵다고 보느냐면, 첫 번째, 트럼프가 패배를 한다. 그러면 열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사인해 줄 리가 없다. 이 가능성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만약에 민주당이 대선에 이기고 최근 공화당 상원 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는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거든요. 즉 공화당이 계속 상원을 집권당으로서 상원의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게 될 때는 아예 상원에서는 계속 부결될 가능성이 있죠. 이런 문제 때문에 증시가 걱정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양책 통과가 어려우면 왜 미국의 GDP, 지난주에 GDP 보면 3분기 GDP 33.1% 성장을 보였습니다. 역대 최고 성장률, 즉 미국의 경기는 이렇게 좋아서 굳이 부양책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부양책이 연내에 안 나오면은 시장이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높은 GDP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왜 걱정하느냐? 그것은 GDP, 3분기 GDP 성장률을 이끌었던 중요 요인이 뭔지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3분기 GDP 상승에 기여했던 건데요. 화면에 보시는 게 저희 주황색은 2분기 GDP의 요인을 줬던 거고, 왼쪽 그 가운데 0이 왼쪽으로는 마이너스고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있으면 플러스죠. 그런데 파란색은 3분기 GDP 기여도입니다. 즉 3분기 GDP 상승, 이 성장 역대 최고의 성장률을 보였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두면 첫 번째 맨 위에 Consumer Spending on Service, 즉 서비스의 소비 지출. 두 번째가 일반 상품, 제품에 대한 소비 지출. 세 번째, 개인 재고, 즉 경기가 좋아질 거라 하고 일반 기업에서 재고를 늘렸던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기업 투자. 여러분, 소비 지출과 결국은 기업 투자, 이 두 가지가 3분기 경제 성장률을 가장 크게 이끌었던 요인인데, 이게 뭡니까? 결국 미국 부양책, 지난 4월, 5월에 실시돼서 돈을 뿌려줬던 부양책 효과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부양책이
연말까지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조금씩 스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4분기에는 3분기에 GDP 성장을 연속해서 이어가기 힘들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쏟아져 나오면 당연히 증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바닥쳤다라고 3분기, 4분기, 2분기, 3분기에 외워졌는데 4분기에 최근에 다시 확진자 어마어마하게 늘잖아요. 지난 주말 토요일 확진자가 9만 6천 명, 이미 10만 명을 넘어설 기세인데 지난 봄보다 더 확실하게 더 많은 숫자가 넘어가고 있는데 부양책이 안 나온다? 예, 어렵죠. 즉 2분기에 실시되었던 미국 부양책 효과로 GDP가 급상승했다는 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데 문제는 코로나 확진자가 대규모로 늘어나고 여기에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부양책이 연말까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연말까지 10, 11, 12, 4분기 아닙니까? 4분기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 잊지 못하고 꺾일 수 있다. 당연히 증시에 부담이 된다. 즉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지난주 미국 증시가 요동을 쳤고요. 금요일 날에는 기술주가 급락을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선 주 이제 11월 첫째 주도 걱정을 합니다. 왜? 대선이 투표 있기 전까지도 불안한데 대선 투표 잘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 못 내놔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미국 정치적 불확실성을 악재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결국 연준밖에 없다. 연준 구원투수로 나설 불펜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미국 월가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선 투표일이 3일인데 11월 FOMC, 11월 FOMC가 4일과 5일 이틀 열릴 예정입니다. 참 일정 기가 막히죠. 만약 2일, 3일 할 거 없이 결과에 의해서도 주가가 크게 하락한다면 연준이 FOMC에서 뭔가를 밝힐 수밖에 없다. 다행스러운 건 지난주 금요일 이미 토마스 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연준이 금요일 새벽에 메인스트리트 대출 조건, 즉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돈을 펀딩으로 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일반 기업들한테 대출 주는 퍼실리티라는 대출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소 조건이 25만 달러였는데 그걸 10만 달러로 하향해 줬습니다. 즉 더 많은 기업들이 돈을 빌려갈 수 있도록 일단 물꼬를 열어뒀습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불안했던 시장에 연준이 돌파했던 건데요. 이 메인스트리트 대출 조건 전체 총액이 얼마냐?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연준이 설정한 전체 메인스트리트 대출 한도는 6천억 달러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진한 건 37억 달러밖에 소진하지 않았다. 아직 어마어마하게 한도가 남아있는데 그것을 혹시 코로나 재확산과 미국 대선 이후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출 조건을 일단 금액 기준 조건을 2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 내려버렸다. 이건 여차하면 돈을 투입하겠다. 그런 의미죠. 실제로 연준은 지난 9월 8일 이후 대차 대조표를 슬금슬금 늘리고 있습니다. 왜? 9월달, 10월달 계속 파월 의장부터 연준 위원들이 끊임없이 미국 의회 부양책 빨리 통과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즉 부양책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에 부담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준은 6월 이후 조금씩 줄여가던 미국 연준 이 대차 대조표를 저렇게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었다. 9월 8일 날 약 7조 달러였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7조 1,500억 달러였습니다. 즉 약 2달 동안 1,500억 달러를 계속 시장에 부었던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적 불확실성이 월가는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죠. 불확실성 이것 때문인지 어제 보면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CNBC에서 기사로 나온 제목입니다. 페드 낭비할 시간이 없다. 여차하면 미국 경제 꺾이니까 페드 너희가 나서야 된다. 이러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언론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기관들이 해줘야 된다는 권하는 형태로 이렇게 기사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월가 신문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이유, 코로나 재확산, 그건 부정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 그림, 10년 만기 미국의 채권금리가 어느새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0.88%가 됐습니다. 지난 8월 초 0.525에서 0.88, 이제 어느새 마지노선이라 심리적 저항선이 될 수 있는 1%에 곧 다가오게 됐습니다. 재정부양책이 조만간 나온다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지만 저렇게 채권금리가 오르면 모기지 금리가 오르고 은행의 대출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즉 대선 이후 저렇게 채권금리가 오르고 또 만약에 증시까지 크게 하락하게 된다면 시장은 결국 연준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연준에 기댈 수 있는 시장이 원하는 정책은 뭐가 있을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yield curve control, 즉 특정 구간 이내에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연준이 그냥 채권을 직접 사주겠다는 그런 연준 금리 정책, 그게 와일드 yield curve control 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몇 달 전까지 파월 의장에게 압박했던 거죠. 마이너스 금리, 즉 마이너스 금리는 시중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은행들이 연준에 돈을 맡기면 금리를 지급하는데 그 금리를 마이너스로 해라.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은행들이 결국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풀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죠. 즉 대선 결과 후 직후에 열리는 FOMC에 만약에 주가 하락이나 경제적 상황이 안 좋은 그런 현상이 펼쳐진다 그러면 yield curve 컨트롤이나 마이너스 금리 두 가지를 시장이 기대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연준이 그 11월 4일과 5일에 이 정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면 결국 그게 다 불확실성 때문이겠지만 불확실성은 시간이 되면 어쩔 수 없이라도 결국은 해소되어 버리는 게 금융시장입니다. 즉 불확실성은 해소되게 되어 있는데 그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는 유동성이죠. 연준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에 11월 초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급락 상황이 연출된다. 여러분 돈 있는 분들은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어제 금융시장 브리핑의 제목이었죠. 최악은 항상 최선의 시작하고 비슷하죠. 그러니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다만 이렇게 오르내린다고 인버스 레버리지 왔다 갔다 하겠다 이런 생각만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좋은 주식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멤버십 제도 구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아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멤버십 제도가 무엇인지, 왜 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멤버십 서비스 제도의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 상승미소 경제와 투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맨 오른쪽에 가입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멤버십 가입을 하는 버튼입니다. 이 도대체 멤버십 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질문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메일로 저에게 질문을 주셨던 건데요. 가장 첫 번째가 왜 상승미소 당신은 멤버십을 운영하는가입니다. 왜가 가장 중요하죠. 구체적인 제가 꿈꾸는 이유가 왜기 때문입니다. 제가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는 건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 제가 분석하는 방법을 많은 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방법이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다 하시게 되는 것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이 관심을 갖는 것.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시장이 문제를 삼을 때만 문제가 되고 아무리 안 좋은 일도 문제를 삼지 않으면 호재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이 관심을 갖는 것을 알아내고 또 그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의 트레이닝을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경제를 분석하고 시장에 관심을 갖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번 돈을 지켜내고 조금이라도 불리게 되죠. 그러면 제 방송에서 꿈꾸는 친수익파를 양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가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 좋아요, 상승미소. 멤버십 제도 도대체 3만 원 내고 가입해야 되는데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멤버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멤버십 제도 하게 되면 커뮤니티 게시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 전용의 게시판이 열리는데 여기에 제가 글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나 그다음에 이메일로 순간적으로 동시에 알림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서비스가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매일 새벽 미국장이 마치면 미국 증시의 시황을 분석합니다. 단순히 시황이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무엇에 관심을 두는지 거의 모든 섹터를 살펴봅니다. 제가 이 시황을 쓰기 위해서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납니다. 그만큼 자세하게 그 다음날 우리 이제 아침에 한국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 경제 속보 및 지표를 분석해 드립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은 일을 하시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바빠서 오늘 현재, 그 다음에 미국 증시에서, 그 다음에 한국의 이 증시 개장이 되는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으면서 실시간 경제 속보를 전해드리고 그 속보를 그 다음에 지표를 분석해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지난주 목요일 위안화가 7.0 밑으로 하락하는 것을 속보로 전해드리면서 증시 상황 이야기를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가령 북한의 지난번에 개성공단 사무소 폭파했던 거나,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미국의 데일리 19 확진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항상 주목하고 있다가 상황을 해석하고 이 상황이 향후 증시에 향후 경제에 어떻게 이어질지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까지 분석해서 여러분께 계속 글로 올려드립니다. 네 번째는 시장의 대응입니다. 이 DDR5는 월요일, 7월 13일 월요일 방송이긴 하지만요. 이미 7월 금요일과 목요일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이런 내용을 제가 분석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 웬만한 사람들보다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한국 주식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미국 증시에 거의 실시간으로 영향받고 있는 게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그 다음에 미국의 종목들 이야기하고 분석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지난주 아마 수요일인가에 올려드렸던 그림 텐데요. 핸들러 업체인 어드반테스트입니다. 어드반테스트. 이 업체와 제가, 잠시 후에 얘기했지만 추천 종목도 가끔씩 드리는데요. 추천 종목, 테크인 후공정 업체죠. 이 업체와 비교한 연관성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멤버십 전용 방송도 아주 가끔은 합니다. 지금까지 멤버십 3개월 동안 멤버십 전용 방송을 2번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추천 종목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했었던 이야기죠. 테크인, PSK, 그리고 EUB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해서 좀 더 깊게 연구하려고 메모리 반도체 주식 때가 왔다 이 방송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앞서서 이미 언급한 대로 추천 종목 매매도 합니다. 즉, 매매를 리딩하지는 않지만,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지난주에 JYP 엔터를 정리했던 내용인데요. 이미 한 거의 7월 1일일 겁니다. 그때 7월 초에 JYP 엔터를 6월 달이었나요? 6월 말이었나요? 아무튼 JYP 엔터를 추천을 했었는데요. 그냥 단순히 사라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왜 추천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매매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 제가 이제 매수하고 매도한 것을 사진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서 같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도움을 드립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7가지, 크게 7가지의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멘탈 관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독서한 내용, 서평을 올리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멤버십 비용이 월 3만원입니다. 다른 멤버십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싼데, 이에 대해서 너무 비싸다,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멤버십 비용 월 3만원 너무 비싸지 않은가?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비쌉니다. 뭐 비싸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3만원 작은 돈 아닙니다. 그것도 한 달에 3만원씩이니까 상당히 비싼 돈인데요. 왜 3만원이냐? 만약에 5천원이나 아주 작은 돈으로 해버리면 제가 당연히 그 정도만 마음을 먹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5천원을 내면 그 작은 돈이기 때문에 내시는 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3만원을 내지만 30만원 아니 300만원을 받고 있다 생각하면서 정말 큰 책임감으로 열심히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와 경제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 그들만을 위해서 어떻게 돈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최고의 모임을 추구하고 있고 그렇게 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요. 실제로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하는 주기를 보면 거의 95%의 이상의 멤버십 회원들이 계속 연장을 합니다. 그걸로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3만원이 아니라 30만원, 300만원 이상의 가치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멤버십 서비스의 최종 목적, 당신이 꿈꾸는 멤버십 서비스의 최종 목적은 뭐냐? 뭐 투자 동아리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꿈꾸는 멤버십 서비스의 최종 목적은 저한테 멤버십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방식, 하고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전수받아서 멤버십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멤버를 저는 최종 목적으로 합니다. 즉 멤버십 회원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나가셔서 더 이상 멤버십 서비스 없어도 스스로 경제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멤버를 트레이닝하는 거, 그게 제가 꿈꾸는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멤버십 서비스는 그러면 어떻게 가입하느냐? 예, 홈페이지에 보면 가입 보이시죠? 저 가입을 누르면 그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을 하면 영상 밑에도 가입이 뜨는데요. 그걸 누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가입이 진행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가끔 애플 아이폰에서는 가입이 안 되거나 애플 아이폰에서 또는 아이패드에서는 3만원이 아니라 4만원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그대로 다 바로 가입할 수 있고요.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는 오류가 난다. 그럴 때는 PC에서 가입을 하시고요.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폰이든 애플의 아이폰이든 항상 그대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만 약간 분류가 된다. 그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기대하겠습니다.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욕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권유하는 건 그만한 노력, 그 다음에 그만한 뭐라고 하죠? 좋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